반갑습니다. 레비드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X100F 1편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이 영상에선 간단하게 메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시는데 꼭 필요한 메뉴와 설정들을 최대한 속도감 있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보면 어그로 끄는 거 엄청 많잖아요. 제목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여자 하나 끼고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눈길만 끌어보려는, 저도 여러분처럼 유튜브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런 영상은 없을까 하고 만들어낸 게 지금의 제 영상이에요. 뭐 이걸로 큰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만 개성 없고 유행에 민감하고 냄비 근성에 군중 심리도 크고 개성 없고 유행만 쫓는 문화를 바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예술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작품과 창작 활동에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뿐이지, 반대로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정보를 참고하실 때 너무 유행만 쫓지 마시고 개성 있는 창의적인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X100F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메뉴를 설명드릴 건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메뉴들은 짧게 넘어가고 여러분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카메라를 켜시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크기라는 게 나오죠. 자,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 보시면 L, M, S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2, 16:9, 1:1. 3:2는 기본적인 사진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16:9는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보시는 모니터나 TV 스크린, 그게 16:9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은 인스타그램 생각하면 쉽겠죠. 그리고 L, M, S는 사진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옆에 보시면 짤막하게 나오죠. 3:2를 기준으로 L은 6000 곱하기 4000, M은 4240 곱하기 2832,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L 크기 3:2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용량적인 걸 생각한다 그러면 M이나 S 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사진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L 3: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있습니다. Fine, Normal, 그리고 Fine 플러스 Raw, Normal 플러스 Raw, 그 다음에 Raw가 있는데 파인이 가장 좋은 화질이에요. 노멀은 당연히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러 같은 경우에는 무압축 파일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다만 일반 분들이 러 파일로까지 찍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후보정의 관용도를 좀 많이 넓히겠다 하면 러로 촬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파인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노멀과 파인의 차이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확연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후지 측에서도 말하기를 파인이 더 좋은 화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러 레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비압축과 압축의 차이인데, 러 파일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무손실 압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분명 무압축보다는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들 얘기는 해요. 다만 눈으로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러 파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무손실 압축 이걸로 선택하시면 러 파일로 촬영을 하되 용량을 조금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레인 효과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강과 약이 있어요. 그레인 효과라는 게 필름의 느낌을 재현하고자 해서 일부러 사진상에 노이즈를 주는 거예요.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그거의 차이니까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그레인 효과는 나중에 후보정 없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지금 설명드리자니 너무 복잡해요. 한마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부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토에 놔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Sometimes to get back home, but always I know you've got my back, you've really got my back. You know who I am and remind me. So I just wanna say, even if I'm far away, you can always reach out. Don't shy away if you need somebody, and I come to mind. 'Cause you've got my back, you've always watched my back. I won't leave you behind. I know your stories, I know your heart, and I won't let you
watch my back. I won't leave you behind.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있죠. 화이트 밸런스도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에 두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에 하이라이트 톤, 섀도우 톤, 색농도, 샤프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나중에 후보정 없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다양한 느낌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진상에서 밝은 부분이 있는데 그 밝은 부분을 내가 좀 높여서 찍고 싶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톤을 올려주면 되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섀도우 부분을 낮춰주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좀 높이고 싶다. 섀도우를 높이면 되고요. 밝게 나오는 부분을 조금 낮추고 싶다. 그럼 하이라이트 톤을 낮추면 되겠죠.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색 농도는 뭐겠어요? 색채의 진함과 덜함의 차이겠죠. 샤프니스는 선명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라인, 이런 라인들을 뚜렷하게 할 건지 과하게 만들어서 뚜렷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 라인들을 약간 소프트하게 블러 효과를 줘서 그 선명함을 조금 덜 진하게 할 건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노이즈를 줄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하이라이트, 섀도우, 색농도, 샤프니스, 노이즈 리덕션을 따로 건드리지 말고 그냥 필름 시뮬레이션 그대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기능들과 다이나믹 레인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고급 단계에 올라갔을 때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에서 벌브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셔터막을 열어놓고 어두운 부분에서 야간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벌브로 촬영을 했다고 한들 노이즈가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능을 ON으로 해두시면 그나마 노이즈를 조금 줄여준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는 sRGB 그냥 거기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게 인쇄할 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크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픽셀 매핑이라는 것도 크게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사용자 설정 선택과 그 밑에 사용자 설정 편집 저장이 있는데 총 7가지 커스텀을 메모리해 둘 수가 있어요. 메모리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조리개로, 이 셔터 스피드로, 이 ISO로, 이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촬영할 거다. 내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조리개로, 이런 셔터 스피드로, 이런 ISO로 촬영을 할 거다. 각 상황에 맞게 내가 미리 메모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게 사용자 설정입니다. 주로 많이 찍으시는 장소에다가 미리 이걸 설정해 두시고 메모리를 불러오시면 편하겠죠. 자,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AF, MF 설정이 있는데 초점 영역이 있습니다. 초점 영역을 들어가서 보시면 노란 초점 박스가 나와요. 그거를 여기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초점 박스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시면 초점 박스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맞추시고 촬영하면 되고 어느 한 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으시면 초점 박스를 크게 만들어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F 모드가 있죠. 정점, 영역, 광각, 추적이라고 있는데 정점은 말 그대로 작은 초점 박스예요. 그 작은 초점 박스 안에 크게 담고 크게 초점을 잡고 작게 초점을 잡는데 중점을 둔 거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중심에 초점을 두지만 그 초점 안에서도 다양하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광각 추적이 있는데 광각 추적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엄청 커졌죠. 큰 박스 안에서 카메라가 자유롭게 그 큰 박스 안에서 초점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은 AF-C와 AF-S의 관계가 있는데 AF-S 싱글 촬영 초점이 그대로 멈춰있는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정점으로 촬영하시면 좋고요. AF-C 촬영 계속해서 초점을 움직일 경우에는 AF 모드에서 영역 또는 광각 추적으로 해두시면 내가 반 셔터를 누르고 있을 때도 어떤 초점이 움직일 때 그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어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점은 내가 가만히 있는 모델을 촬영을 할 때 그대로 싱글 촬영을 하면 되는데 만약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해야 할 때는 한 중점에 두고 촬영을 할 때는 AF-C에 두고 영역 촬영을 하시면 수월해요. 마찬가지로 초점 박스가 커져 있는 광각 추적 촬영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움직임을 그대로 다 감지를 해서 촬영하는 모드예요. 자, 그 밑에 AF 초점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 AF 초점 표시가 뭐냐면 AF 모드를 영역 또는 광각 추적에 놔뒀을 때 희미하게 작은 박스들이 보이게 하느냐 안 보이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오프로 해놓으면 큰 박스만 나오고 다른 작은 초점 포인트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AF 초점 표시 ON으로 해놓으면 내가 어떤 한 박스를 지정해 놓으면 그 박스 안에 작은 포인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AF 초점 표시 ON과 OFF예요. 물론 AF 모드 정점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밑에 포커스 포인트 수가 있죠. 이 포커스 포인트 수는 이 초점 박스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예요. 91점과 325점으로 나뉘어요. 정점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325점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점이 아닌 영역 또는 광각 추적
큰 박스라 그러면 포인트 수가 91점, 91개로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AF는 내가 반 셔터를 누르고 있지 않음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요. 반대로 만약에 오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반 셔터를 누르지 않는 이상 초점계는 움직이지가 않겠죠. 이게 바로 프리 AF입니다. 그래서 반 셔터를 누르기 이전에 미리 초점을 잡아놓고 싶으시면 프리 AF를 ON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카메라가 켜져 있다 해도 내가 반 셔터 누를 때만 초점계를 움직이겠다 그러면 프리 AF를 오프로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AF 보조광은 여기 카메라 앞쪽에 달려있는 이 보조광이죠. 어두운 장소나 실내에서 빛이 모자랄 때 초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얘가 이 AF 보조광이 발광을 해서 그 초점 영역을 비추어주고 초점을 잡은 다음에 촬영하게 되는 AF 보조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밝은 곳에서는 AF 보조광이 발광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AF 보조광 같은 건 오프보단 ON으로 두시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얼굴 눈 감지 설정. 얼굴을 감지할 건지, 눈만 감지할 건지, 눈의 왼쪽을 감지할 건지, 눈의 오른쪽을 감지할 건지 AF 포커스가 알아서 잡아준다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AF 플러스 MF라는 게 있는데, 이 AF 플러스 MF는 만약 ON으로 두시게 되고 촬영을 하면 그대로 초점을 잡아요. 거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 초점 링을 돌려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 오프로 되어 있다 그러면 AF를 잡고도 초점 링을 돌리면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AF 플러스 MF를 ON으로 두시면 초점을 잡고 나서도 미세하게 내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MF 어시스트입니다. 자, 매뉴얼 포커스 촬영을 할 때 유용한 건데, MF 어시스트 표준으로 두고 초점 링을 돌려보면 그냥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초점 맞은 부분은 선명하고 초점이 안 맞게 되면 희미해지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MF 어시스트 디지털 분할 이미지라고 만져보겠습니다. 모노크롬, 흑백과 컬러가 있는데, 자, 모노크롬에 두고 밖으로 나와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정사각형의 검은색 박스가 생겼죠. 이 박스는 세 가지 블록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블록들이 어긋나 있으면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블록들 세 개가 딱 맞게 되어 있다 그러면 초점이 맞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흑백으로 놔둘 수 있느냐, 컬러로 놔둘 수 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자, 한번 직접 해보시면 초점이 안 맞았다 그러면 어떤 라인이 있을 때 그 라인들이 비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고 그거를, 그 라인을 일자로 두게 되면 초점이 맞은 거예요. 보통 옛날에 필름 카메라 렌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초점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 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점이 맞은 부분은 흰색으로 뚜렷한 선이 생겨요. 만약에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선이 보일 거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선이 보이겠죠. 그리고 초점이 안 맞은 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 피크를 제일 많이 쓰고요. 만약 내가 수동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 내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흰색 피크에 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 밑에 포커스 체크가 있습니다. 얘를 ON으로 놔두게 되면 초점 링을 돌렸을 때 확대가 돼요. 내가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를 초점 링을 돌리면서 확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얘가 확대됐다 해도 사진은 이렇게 안 찍히고요. 초점 링을 돌리면서 확대된 곳에서 내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반 셔터를 누르면 다시 화면이 작아지죠. 그리고 촬영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인터록 스팟 A와 초점 영역이 있는데, 이건 측감과 초점에 관한 얘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얘도 그냥 ON으로 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인스턴트 AF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매뉴얼 포커스에서 인스턴트 AF 설정 AFS로 두게 되면, 자, 요 위에 버튼 있죠. AEL, AFL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순간적으로 AF를 맞추고 싶을 때 이 위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점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 초점을 잡아주는 걸 AFS로 할지 AFC로 할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매뉴얼로 포커스를 잡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곳에 포커스를 잡아야겠다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대로 AF를 잡아둡니다. 그리고 촬영하면 되겠죠.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자, 다음은 피사계 심도 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인쇄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릴리스 초점 우선. 릴리스 초점 우선이란 AFS와 AFC가 있는데, AFS 할 때, 그러니까 AF를 싱글로 뒀을 때 셔터 버튼을 우선으로 둘 건가 아니면 초점을 맞추는 걸 우선으로 둘 건가 정하는 거예요. 릴리즈로 뒀을 경우에 초점이 제대로 안 맞다 한들 셔터에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고, 만약 릴리즈가 아니라 초점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촬영을 할 때 초점에 먼저 우선권을 줘 촬영하는 걸 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AFC에서도 릴리즈, 셔터에 우선권을 줄 건가 초점에 우선권을 줄 건가 이걸 미리 선정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F 보정 표시라는 게 있는데, 뷰파인더를 보고 광학식 뷰파인더를 촬영할 때 보다 정확한 초점 위치를 가르쳐주는 보정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도 ON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셀프 타이머,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그 다음에 간격 타이머, 타임랩스 촬영과 같은 건데 옆으로 들어가시면 간격 횟수, 그 다음에 시작 대기 시간이 있죠. 간격은 말 그대로 내가 몇 초에 한 장씩 찍을 건가 이걸 설정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초에 한 장씩 찍겠다 그러면 HMS가 있죠. H는 hour, M minute, S second. 3초에다가 두고 횟수 2에다가 두면 내가 3초에 한 장씩 2장을 찍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바로 시작할 건지 몇 분 뒤에 시작할 건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간격 타이머 촬영이에요. 다음은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이라는 게 있는데 BKT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정된 촬영 속에서 촬영 한 번에 3가지의 다양한 효과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은 3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필름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클래식 크롬, 두 번째는 아크로스, 세 번째는 스탠다드. 그렇게 해서 셔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3가지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가 한 번에 촬영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측강, 우리가 전편에서 배웠죠. 측강에는 멀티, 중심 무게, 스팟. 자, 넘어가고 셔터 타입에 MS, ES가 있는데 MS는 기계 셔터, ES는 일렉트로닉 전자 셔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계 셔터는 정말로 그 안에서 셔터막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전자 셔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셔터막이에요.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기계 셔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요. 다만 셔터 스피드의 속도가 4000분의 1초까지가 한계고요. 반대로 전자 셔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 이상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려 32,000분의 1초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데 활동적인 촬영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해요. 롤링 현상이라고, 내가 움직일 때라든지 어떤 활동적인 대상을 촬영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진의 심한 왜곡이나 비틈 형상이 일어나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 셔터를 사용하기보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너무 올려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기계 셔터로 촬영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ISO 자동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전 시간에 배웠죠. 오토 1, 오토 2, 오토 3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변환 렌즈가 있습니다. 이 변환 렌즈라는 건 앞쪽에 컨버터를 끼웠느냐 안 끼웠느냐, 이 변환 렌즈라는 건 앞쪽에 컨버터, 망원 컨버터와 광각 컨버터가 있는데 그 컨버터를 끼웠느냐 안 끼웠느냐, 만약에 망원 컨버터를 끼웠으면 망원으로 바꿔주면 되고 광각을 끼웠으면 광각으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망원으로 끼워놨는데 이 변환 렌즈의 설정 버튼을 망원으로 안 바꿔놓고 그냥 촬영을 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자세히 보면 화질이 좀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컨버터를 끼우게 되면 이 변환 렌즈를 바꿔주시고요. 새로 나온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얘를 바꿔주실 필요는 없겠죠. 구형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끼워놓고도 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디지털 텔레 컨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오프로 놔두시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ND 필터, 이것도 전 시간에 배웠죠. 무선 통신,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래시는 지금 여러분이 만질 필요는 없고요. 플래시 탭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동영상 설정에서 동영상 모드가 있죠. 동영상 모드는 FHD로 60프레임으로 촬영할지 50프레임,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으로 촬영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AF 모드에 보시면 오토 에리어와 에리어 선택이 있는데 오토 에리어로 선택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초점 맞출 공간을 전체 면적으로 잡는 거고, 만약 동영상 AF 모드 에리어 선택으로 하시게 되면 중간에 작은 초점 박스 안에서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DMI 출력 정보 표시는 HDMI와 모니터를 연결했을 경우에 카메라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모니터상에 보이게 할 건가 아니면은 화면만 나오게 할 건가, 이런 선택 사항을 주는 거고, 마이크 설정은 마이크의 볼륨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마이크로 할지 리모트 릴리즈로 할지, 왜냐하면 지금 단자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자에 끼울 때 마이크로 설정을 할 건지 리모트 릴리즈로 설정한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설정 탭입니다. 진짜 근데 거짓말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설명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바로 눈앞에 있지를 않으니까 영상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설정 탭에서 보시면 사용자 설정이라는 게 있죠. 자, 포맷, 시각 설정, 세계 시계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고요. 그냥 다 넘어가시면 돼요. 뭐 부조음, 볼륨, 소리 조절 뭐 이런 건 다 설정할 줄 아시잖아요. 다 넘어가고 EVF도 넘어가고 촬영 화상 표시 오프로 두시고요. EVF 자동 회전 표시 온으로 두시고요. 수동 모드의 노출 미리 보기, 노출과 W
WB로 두시면 돼요. 사진 효과 미리 보기는 ON으로, 구도 가이드 구분할로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동 회전 재생이라는 건 사진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세로 사진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가로 사진은 또 이렇게 보이고, 뭐 이것도 그냥 선택에 따라 두시면 되고요. 초점 거리 단위 미터로 하고, 사용자 설정 표시, 사용자 설정 표시라는 게 있는데 OVF와 EVF, LCD가 있어요. 일단 OVF에 들어가서 구도 가이드, 전자수평계, AF 거리 표시기, 히스토그램 모두 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EVF도 마찬가지로 모두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다이얼 설정이 있습니다. 버튼 다이얼 설정에 포커스 레버 설정 ON으로 두시고요. 퀵 메뉴 편집 저장. 자, 퀵 메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뒤쪽에 카메라 버튼들 중에 Q라는 게 있죠. 빠르게 메뉴로 옮겨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거든요. 버튼 다이얼 설정 들어가 보시면 퀵 메뉴 편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로 설정해 두시면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맨 처음에는 AF 모드로 설정해 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중요한 것들을 퀵 메뉴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 FN 설정이라는 건 여기 보이는 모든 버튼들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림대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주 쓰는 모드들을 내가 촬영할 때 어떤 특정 버튼만 눌러서 바로 그걸 설정할 수 있도록, 그게 기능 FN 설정, 펑션 버튼이라고 그러죠. 그걸 미리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자, ISO 다이얼 설정은 25600에서 51200이 돼 있는데, 이 ISO 다이얼 설정 H라는 게 여기 위에 보이시는 ISO 다이얼 LAH들 중에서 하이라는 얘기죠. H. 그 ISO를 하이로 뒀을 때 51200으로 할지 25600으로 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ISO 다이얼 설정 A.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초점링. 초점링을 오른쪽으로 돌릴지 왼쪽으로 돌릴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어링 설정 같은 경우에도 그냥 표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촬영하실 때 보면 초점링만 돌려주면 50mm, 70mm로 변환이 돼요. 근데 얘가 포커스링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동 초점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얘를 바꿔줘도 변환이 안 됩니다. 수동 초점으로 촬영할 거라 그러면 AF-S에서 50mm로 할지 70mm로 할지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준 다음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E, AF 고정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옆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시 고정 또는 고정 현금 전환이라고 돼 있어요. 일시 고정으로 두시면 이 위에 AEL, AEF 버튼이 만약 일시 고정으로 두셨을 경우에 위에 AEL, AFL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얘를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시 풀리거든요. 근데 이 일시 고정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정으로 두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촬영을 할 때 이 AEL, AFL 버튼이 필요하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고정해놓고 다시 버튼을 누르고 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메뉴 설명은 다 끝났는데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자, 아까 사용자 설정에서 버튼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자주 사용할 버튼들을 여기다가 미리 지정을 다 해놓으세요. 얘를 누르면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고, 또 얘를 누르면 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고, 뭐 또 얘를 누르면 무슨 AF 영역 촬영을 할 건지 광각 촬영을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 촬영하면 편해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솔직히 저로서도 무리고, 제가 강연을 할 때 참석해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 X100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 중에 드라이브라고 있죠. 이 드라이브를 눌러서 동영상 촬영 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X100F는 동영상 촬영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로 해서 동영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셔터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바로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등을 노출을 미리 맞춰놓고 촬영하면 매뉴얼 동영상 촬영이 되겠죠. 그리고 전부 자동으로 놔두고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 동영상 촬영 모드입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에 보시면 정지 화상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연사가 있어요. 연사는 8프레임, 5프레임, 4프레임, 3프레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로우, 미디움, 하이, 그리고 슈퍼 하이 이렇게 속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8프레임이 제일 빠른 연사 속도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동 노출 브라켓팅이라고 있어요. BKT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켓팅은 내가 어떤 촬영을 할 때 다양한 촬영을 한 번만에 3가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자동 노출 브라켓팅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노출 밝기로 3가지 촬영을 할 건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노출 밝기로 3가지 촬영을 할 건지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ISO 브라켓팅이 있죠. 내가 지정해 놓은 ISO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단위로 3가지 촬영을 할 건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단위로 3가지 촬영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또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 원하는 필름 시뮬레이션 3가지를 지정해 놓고
셔터 한 번에 3가지가 찍히는 거고, 화이트 밸런스 브라켓팅도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브라켓팅도 있어요. 파노라마는 누구나 아시죠? 이렇게 넓게 촬영을 하는 걸 뜻하는 거고, 그 옆으로 옮기시면 다중 노출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중 노출 촬영은 합성을 뜻하는 거예요. 2가지 사진을 합성을 해주는 건데, 첫 번째 촬영을 해놓고 또 2번째 촬영을 딱 해놓으면 그 2개의 사진을 합성을 해줘요. 그런 기능이 다중 노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 필터, 이건 어떤 카메라나 가지고 있는 필터 기능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뷰 모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뷰 모드라는 건 총 3가지로 바뀌어요.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는 LCD 전용,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더라도 뷰파인더로 찍히는 게 아니라 LCD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LCD가 계속 켜져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뷰파인더 모드예요. 뷰파인더 안에서만 촬영이 되고 LCD는 켜지지 않아요. 다시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아이 센서라고, 옆에 여기 보이시는 이게 센서거든요. 그래서 얘를 눈에 갖다 대면은 LCD가 꺼지고, 얘가 가려지지 않으면 LCD가 켜집니다. 이런 식의 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노출 조절계가 있어요. 이게 자동, 반자동 촬영을 할 때 노출을 임의로 맞춰주는 거예요. -1, -2, -3 또는 +1, +2, +3 자동 모드와 반자동 모드일 때 사용하는 거고, P 모드, S 모드, A 모드 말하는 거죠. 카메라가 잡아준 노출계보다 내가 좀 더 밝게 찍고 싶다 그럴 땐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되고, 카메라가 잡아준 노출보다 조금 더 어둡게 찍고 싶다 할 땐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물론 M 모드, 매뉴얼 촬영일 땐 얘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설정 상태에서 바로 반셔터만 누르면 저장돼서 바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픽셀 오필라스라는 거예요. 메틴이라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수신기, 그리고 얘가 송신기예요. 근데 이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이런 애들이 벌브샷 촬영이나 야간 촬영을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걸 셀카 찍을 때도 많이 썼거든요. 얘를 먼저 플래시 쪽에 마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와 리모트 끼우는 단자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을 해주고 전원을 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수신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삼각대에 세워놓고 구도를 잡고 삼각대에 세워놓은 다음 저쪽으로 가서 이 송신기로 촬영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셔터를 눌러주면 초점을 잡고 촬영하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수신거리가 무려 100m가 돼요. 100m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연인끼리, 커플끼리 놀러 갔을 때, 뭐 아니면 나 혼자 찍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면 돼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일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벌브샷, 그리고 약간 지연 모드도 돼요. 연사 같은 경우에는 다다닥 찍히는 건 아니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계속 찍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벌브샷은 카메라 쪽에도 벌브로 맞춰 두시고요, 송신기에도 벌브로 맞춰 둔 다음 한번 누르면 셔터막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셔터를 눌러주면 셔터막이 닫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벌브샷.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레이 촬영인데 5초 뒤에 촬영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반셔터를 누르고 초점을 잡은 다음 꼭 누르면 5초 뒤에 촬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모트 컨트롤이 굉장히 유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목걸이도 달아놔서, 그래서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갈 때 그냥 얘 이렇게 하나 메고 얘는 이렇게 끼우고 어디 가서 삼각대 세워놓고 커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제 홈페이지에 보시는 커플 사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줄걸요?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예전에 제가 후지피플 동호회에 한번 올렸다가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지웠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게 됐네요. 근데 참 얘도 안타까운 게 후지 전용은 없어요. 후지 전용이 없어서, 후지 전용은 없지만 캐논용으로 사시면 돼요. 캐논용과 단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픽셀 오필라스 무선 릴리즈 E3라는 걸 사시면 돼요. 그게 캐논용인데, 캐논용과 후지가 단자가 똑같아서 충분히 호환이 됩니다. 물론 후지에서 나오는 후지 전용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모트 컨트롤은 이렇게 송신기, 수신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에 이렇게 연결된 송신기 뿐이에요. 이렇게 리모컨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게다가 가격도 좀 셉니다. 그래서 걔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틴사에서 나온 픽셀 오필라스 캐논용 E3 거를 구매를 하시면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친구끼리 커플끼리 셀프로 리모컨처럼 해서 사진 찍고 노시는데 너무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 카메라는 감성이에요. 제 댓글 중에 그런 글을 많이 봤는데 장롱 속에 짱바가 뒀다가 제 영상 보고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고 꺼내서 이제 촬영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X100F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해의 최고의 카메라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디자인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디자인이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기능들이 미흡하다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카메라가 되겠죠. 하지만 성능,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게다가 가장 중점이 되는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나요. 물론 최소 조리개 2.0에서 좀 소프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거에 후보적으로 조금 개조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전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디자인의 카메라니까 여러분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뷰파인더가 달려있는 카메라들은 이렇게 그냥 LCD를 보면서 촬영하시기보다 직접 뷰파인더로 보면서 촬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훨씬 집중도 있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게 해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구도를 알아가는데 더 쉽고 사진에 집중하는데 더 쉬워지니까 이렇게 뷰파인더가 달린 카메라는 꼭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X100F 2부를 새로 찍으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분명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구나 서울 지역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참석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유튜브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연에 관한 공지가 계속 올라올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네, 그럼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카니오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t's like your lack of appreciation never amazed me. Now whenever you with him, I know you think of me, because I think of you and all these is MIA. I roll up a blunt of smoke to try to numb the pain, but all it seemed to do